안녕하세요. 암환자 생활관리 오기남입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던 내가 요즘은 별 이유 없이 자주 아프고 입안은 자주 헐고 몸이 붓는다면 혹시 오늘도 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혓바늘이 돋거나 이유 없이 으슬으슬 추운 증상을 단순한 컨디션 난조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우리 몸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즉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면역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게 되었지만 정작 내 면역력이 바닥났을 때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세 신통TV 정재원 원장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 5가지와 해결법이라는 영상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신체 신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증상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입가가 트는 등의 점막 질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입, 코, 목과 같은 점막 조직에는 면역 글로불린 A라는 항체가 존재합니다. 이 항체는 입을 통해 들어오는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 글로불린 A의 생성이 줄어들어 구내염, 구순염, 입안이 잘 헐고 잘 낫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면역 방어선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평소보다 자주 발생하고 회복이 더디다면 면역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고 어깨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체온 조절의 핵심 기관은 목 앞쪽에 위치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신진대사와 체온 유지를 담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대사 속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면역 기능 역시 저하되기 쉽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추위를 많이 타는 증상과 함께 어깨 주변 근육의 기능 저하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견갑골 뒤쪽의 소원근과 같은 회전근개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어깨가 잘 뭉치거나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추위를 많이 느끼고 특별한 이유 없이 어깨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얼굴이나 발목, 종아리 등이 자주 붓는 부종입니다. 부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혈액 내 단백질 농도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 안팎의 삼투압 균형이 깨져 수분이 조직 사이로 빠져나가고 그 결과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항체, 즉 면역 글로불린도 모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면역 항체를 만들 재료도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자주 붓고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순환이 안 좋다 정도로만 보지 말고 식습관과 단백질 섭취량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 내지 1.2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가운 이른바 상열하한 증상입니다. 얼굴이 자주 화끈거리고 머리는 무겁고 열감이 느껴지는데 정작 발이나 다리는 차갑고 시린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부신이라는 기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부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단기간의 스트레스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코르티솔이 장기간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 기능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부신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 얼굴 홍조, 눈충혈, 머리로 열이 몰리는 느낌이 생기고 동시에 하체 혈액 순환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다리와 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 피로가 동반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니라 부신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신호는 수면 장애입니다. 잠이 잘 안 오거나 자주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수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세포를 재정비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는 필연적입니다. 수면과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어두운 환경에서 분비되지만 낮에 충분한 빛을 받아야 밤에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실내 생활이 많아 햇빛을 잘 못 보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보는 생활을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수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또한 햇빛 부족은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하는데 비타민 D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세포 기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지금까지 면역력 저하 시 몸에서 보내는 5가지 주요 신호를 살펴봤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말고 내 면역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갑상선이나 부신기능 검사, 영양 상태 평가 등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하느냐가 앞으로의 건강을 좌우합니다.